대비책을 만들어두라. 돌발 상황이 두렵지 않다. 머피의 법칙은 대책 없는 사람을 좋아한다.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줄 몰랐어요. 아이가 거기서 튀어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커브길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서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로에서는 수시로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철저하게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방어 운전이란 사고를 방어하기 위해, 즉 사고를 내지도 당하지도 않기 위해 운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돌발 사태를 예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교통 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판단 착오와 대비책의 미비로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결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나 인간관계 및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사고 역시 대부분 돌발 사태에 대비하지 못해서 일어난다. 머피의 법칙이 누군가의 삶을 지배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지인 중 한 명은 10년 이상 된 차를 새 차처럼 흠집 없이 타고 다니는데 그 비결을 방어 운전과 방어 주차로 들며 이렇게 밝혔다. 첫째, 주차할 때는 가능한 한 한쪽 면이 벽이나 기둥으로 막힌 구석진 자리를 찾는다. 그러면 최소 한쪽 면은 100% 안전하다. 둘째, 차의 정면이 통로 쪽을 향한 차들 사이에 주차한다. 전진해서 주차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차들은 후진해야 하는 차들에 비해 옆차에 흠집을 낼 가능성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셋째, 가능한 한 외제차나 최고급 승용차 옆에 주차한다. 비싼 차 운전자들은 대개 운전 경력이 많고 자기 차에 흠집이 생길까봐 더 조심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아무리 멋진 목표를 갖고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이따금씩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 데이트 신청을 할 때, 환불을 요청할 때, 고객이나 자녀들을 설득할 때도 이런저런 돌발 상황이 발생해 우리의 의지를 꺾는다. 실패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시도하다 예상치 못한 일로 좌절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가능한 돌발 사태를 예상하고 대비해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어낸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한 데이터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백업 시스템을 마련해 둔다. 결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이처럼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이를 백업 플랜 또는 플랜 B라고 한다. 돌발 사태를 예상하면 변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인간관계, 세일즈, 교육 등 어떤 분야에서건 설득의 달인들은 언제나 NO라는 답을 예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다음 접근을 시도한다. 첫 번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시할 수 있는 제2안을 마련하고 제2안이 거부당했을 때를 대비해 제3안을 마련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한 번에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는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거절을 당하면 쉽게 좌절하거나 무모하게 들이대다 사고를 친다. 상대가 노라고 거절할 때 금방 꼬리를 내고 돌아서거나 얼굴이 벌개져 흥분해서는 안 된다. 대신 거절당하고 공격받고 무시당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상황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승자가 된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 된다. 첫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플랜 A를 찾는다. 둘째, 실천 과정에서 실천을 방해할 수 있는 돌발 사태를 예상해 목록으로 작성한다. 셋째, 각각의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 플랜 B를 찾아낸다. 가능하면 대비책에 대한 대비책 플랜 C도 찾아낸다. 일주일에 4번씩 조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조깅과 관련된 돌발 상황을 미리 예상해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 된다. 조깅을 하려고 했는데 밖에 비가 쏟아지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해야지. 그런데 헬스클럽이 문을 닫았다면 좋아. 그렇다면 집에서 팔굽혀펴기와 요가를 해야지.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고 대비책을 위한 대비책까지 마련해두면 계획이 어긋날 때 곧바로 다음 계획이 가동되어 중간에 포기하거나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 대비책을 만들어둔 다음에 우려했던 돌발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여유있게 말해주면 된다. 안녕, 또 찾아왔네. 그런데 미안해서 어쩌지? 이번에는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뒀거든. 날씨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가 오면 달리기 대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대비책을 선택할 수는 있다. 면접관의 질문을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볼 수는 있다. 고객을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례한 고객을 예상하고 대처 방법을 마련할 수는 있다. 데이트를 신청할 때 상대편의 승낙 여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상대의 반응을 예상하고 거절당할 때의 대비책은 준비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상담 중에 내담자들은 이런저런 다짐을 한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변명 중 하나가 따라 붙는다. 한 가지는 스스로를 의지박약이라거나 구제불능이라며 자신을 탓하던 내적인 변명이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탓하던 외적인 변명이다. 참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이가 대드는 바람에, 수영하러 가려고 했는데 감기에 걸려서, 금연중이었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바람에.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결심을 실천할 때 예상되는 돌발 사태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뭐죠? 이런 식의 간단한 질문으로 내담자의 변명은 쉽게 차단된다. 결심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은 의지박약이나 세상의 방해보다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위대한 리더들은 어떤 면에서 모두 겁쟁이다. 최고의 경영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장수, 위대한 정치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두 지독한 겁쟁이다. 그들은 추진하는 일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예비 계획을 마련해 둔다. 삼성전자는 2010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25% 증가한 4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동기 대비로는 매출이 18.6%나 증가해 영업이익은 무려 628.8% 수준이나 성장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지금이 진짜 위기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10년 내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강조했다. 성공한 개인과 최고의 기업은 정상에 오를수록 위기 상황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대비한다. 누구보다 용맹무쌍했던 정복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작전을 세울 때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겁쟁이가 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불리한 조건을 과장해보고 끊임없이 만약에 라는 질문을 되풀이한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능한 한 모든 위험 요인을 찾아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비책을 만들 때만은 위험을 과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쟁터에 나갈 때 장수는 반드시 이긴다는 긍정적인 믿음뿐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도 늘 염두에 두고 위험을 과장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19세기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지금도 당대 최고의 정치가로 인정받고 있다. 끝없는 타협의 과정이며 승리와 패배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정치계에서 그가 최고의 정치가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상대가 누구든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플랜 B를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다. 결심을 방해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세워둔 플랜 B는 무엇인가? 플랜 B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차선책은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예상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라. 공포, 불안, 분노와 같은 감정 통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개발된 심리치료 기법 중 스트레스 접종 훈련이라는 것이 있다. 원래는 상담에서 내담자를 돕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지만 요즘에는 콜센터, 백화점, 식당 직원이나 스튜어디스 등 감정 노동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널리 활용된다. 접종이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독성을 약화시킨 병원균을 미리 인체에 주입해 신체가 질병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훈련은 마치 예방접종처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스트레스 사태를 사전에 머릿속에 주입해 효과적인 대책을 찾게 함으로써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접종 훈련이라고 한다. 이 훈련은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을 미리 예상해보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찾아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리허설을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 상황에서 적용한다. 상황이 나빠질 때 충동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그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음속으로 미리 연습해두면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 금연을 했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담배를 피우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자신에게 그런 습관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인식하는 것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 이른바 인식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발생 가능한 나쁜 상황들을 찾아보고 나쁜 습관을 대신할 수 있는 대비책을 찾아내 마음속으로 리허설을 해보는 것인데 이것을 정신적 리허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실제로 그런 나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리허설을 했던 방식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실제로 마음속으로 리허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쁜 습관이 사라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 비츠버그 대학과 카네기 멜론 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원하는 행동을 마음속으로 미리 준비하고 리허설하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대뇌의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된다. 정신적 리허설을 통해 그 행위에 실제로 관여하는 뇌세포가 활성화되면 나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연습한 대로 반응할 가능성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기존의 나쁜 습관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고 긴 핑계들을 찾아낸다. 자신들에게 닥칠 돌발 사태들을 예상해 보지도 않고 대책도 없이 살면서 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전 정신 하나로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무조건 위험을 회피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일 속에서도 가능성의 신호를 찾아내고 모두가 낙관적일 때조차도 재앙을 예고하는 미세 징후들을 탐지해 대비책을 마련해둔다. 과감하게 도전했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포기했던 결심은 무엇인가? 엄두가 안 나 시작조차 하지 못한 계획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그대만의 대비책은 무엇인가?